정말 샤워도 못하고 점심도 못 챙겨 먹었다고 늘 말을 하는데, 그럼 뭐 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랑 그냥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어버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더 의구심을 품게 되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정기적으로 개인 상담하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인데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전업육아 경험 이후로 주양육자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엄마분들을 상담할 때 상황은 다 달라도 주로 하는 말, 우리 아이한테 내가 화를 자꾸 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엄마분들이 많이 했는데요. 의사로서 의사다운 얘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화내면 엄마한테도 아이한테도 안 좋다. 자책하는 거는 역시 엄마한테도 안 좋고 아이에게 전해져서 안 좋다. 근데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이 정말 도움이 안 됐겠구나, 오히려 상처가 됐겠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서 자체보다도 엄마분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 양육자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심리서적을 많이 썼었습니다. 화내고 자책하고, 간단히 말해서 낮버 반반이라고 말하죠. 낮에 버럭, 밤에 반성. 사실은 간단한 표현이죠. 훨씬 더 아주 디테일하게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몇 가지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늘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책을 계속 쓰면서도 늘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 하지만 남 앞에서 드러낼 수 없고 나만 이런 거겠지 하면서 위축된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내서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음으로써 마음이 편해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더 양질의 양육을 하게 되는 선순환으로 가게 된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 생각과 결이 아주 잘 맞는 책이 새로 나와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마음 설명서라는 책인데요. 엄마가 처음인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심리학이라고 책 표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육아의 가장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라고 평을 했고요. 저자인 나오미 스테들러는 심리치료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30년 넘게 수없이 다양한 엄마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책 엄마 마음 설명서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육아의 순간조차도 사실은 엄마들이 어떤 디테일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다양한 엄마들의 경험담, 그 문장들. 사실 저도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는데요. 언어로 아주 구체적으로 책 속에 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와 하루 종일 동동거렸는데 뭘 한 건지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엄마는 척척척 해내는 거를 나만 힘겨워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가족과 늘 함께인데도 고단하고 문득 외로워질 때가 있고, 아이는 이쁜데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가끔은 엄마의 힘을 멈추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런 마음들을 경험하는 모든 엄마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분명히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든든한 마음의 안전장치를 경험하고 또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서문 전에 일러두기라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엄마 마음 설명서지만 이게 꼭 엄마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엄마라는 지칭은 편의상 쓴 말이라는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칭하지만 사실 요즘에 전업인 아빠인 분들도 많고 주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처음에 일러두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서문에서부터 공감을 했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 일을 버거워하는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나만 부족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직장일이 힘들긴 해도 대부분이 직장일을 중요시 여기죠. 남들도 그렇게 봐주고요. 그래서 소속감과 더불어 쓸모있는 일에 기여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엄마들은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자신이 종일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만났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들 역시 외로움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저도 참 경험했던 얘기인데 서점에 책들이 많아요. 육아서가 많지만 대부분의 육아서는 이 내용대로 하면 육아가 편해질 거다 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온갖 육아 법칙들을 제시하고 따라 해보라고 등을 떠밀죠. 그것에 맞춰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자꾸 보이게 되고요. 그 이유는 아이가 특정한 규칙에 딱 들어맞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이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니까요. 저자가 세 아이의 엄마고 또 수많은 엄마분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들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심리적인 행동, 흔한 예로 왠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도 이해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의 대화는 사실은 서로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어서 하는 침묵일 수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경쟁으로 치달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유식을 우리 애는 더 잘 먹는다, 잠을 더 오래 잔다, 더 활기차다. 은연중에 또 아이 자랑을 하게 되면 또 질세라 또 우리 아이의 장점을 막 경쟁하듯이 내세우게 되죠. 그러면 또 둘째 이상 키운 경험 있는 분이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쓴 방법을 또 제시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권위적인 명령조가 묻어나고 굉장히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수면 아래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죠. 서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만큼 또 힘들다. 내가 가장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식의 대화로 이어지고 이거 역시도 서로 동정심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경쟁 구도의 대화가 되기도 쉽고요. 이런 현상을 표면에서만 바라보다 보면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는데 저자는 따뜻한 시선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엄마들의 대화 내용,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문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 내담자분들을 상담하는 그 이면의 깊은 마음을 들어보는 상담가로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거, 너무 공감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커다란 패턴을 깨달았습니다. 공통되는 그 부분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고요. 12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가 알까요? 라는 챕터입니다. 엄마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막상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예로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 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설명하는 그 순간이죠. 이제 엄마들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일을 남편에게 전달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씁쓸하더군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기저귀를 3장 적셨고 30분쯤은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퇴근한 남편이 오늘 뭐 했냐고 물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친구와 카페에 갔다고 대답했죠. 남편 표정을 보니 제가 하루를 수월하게 보냈다고 여기는 눈치였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을 못하는 엄마들이 자신의 하루를 제대로 표현할 그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 뭔지를 가장 잘 기억하고 뭘 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정말 샤워도 못하고 점심도 못 챙겨 먹었다고 늘 말을 하는데 그럼 뭐 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아이랑 그냥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어버버하게 되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더 의구심을 품게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이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면 더 상처받고 더 위축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그걸 또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단어들에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난 엄마인데 부주의하다, 이기적이다, 무심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차갑다, 무정하다, 방치한다, 무책임하다, 부자연스럽다, 드세다, 사납다, 독하다, 욕심이 많다, 걱정이 많다, 신경과민이다, 신경질적이다, 철이 없다, 무능하다, 내성적이다, 심드렁하다, 우울하다. 이 이상도 얼마든지 표현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헷갈려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힘든, 이게 매일 반복되면서 점점점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이 안 그래도 힘든 육아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아무것도 못했어 라는 챕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공감되는, 하지만 요즘 말로 웃픈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분들의 역시 경험담인데, 한 번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상점에 갔어요. 잡지를 보다가 잡지에 완전 빠져들었죠. 그러다가 문득 아 맞다, 아이를 데려왔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마터면 잡지를 사서 혼자 상점 밖으로 나올 뻔했다니까요. 아이를 두고 나올 뻔한 거죠.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도 있고요. 또 다른 엄마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병원을 데려갈 일들이 많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유아 검진 데려가면서 그 수첩을 안 가져갈 때도 많고, 예방접종 하러 가면서 또 수첩을 안 가져갈 때도 많고, 깜빡하고 못 가져갔다고 저희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면 아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아이만 까먹지 말라고. 실제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두고 갔다라는 그런 우픈 이야기들도 종종 들립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삶을 살기가 참 쉽다는 거죠. 또 역시 얘가 나오는데,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시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순간 엄마들은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아이 쪽을 바라보거든요. 그럴 때면 내 이야기가 지루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엄마들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아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없는 면도 있고, 하지만 또 늘 아이에게 신경이 가 있는 면도 있죠. 그래서 뭘 하든지 항상 아이에게 신경이 가 있어서, 심지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아이가 낑 하는 소리에 깨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항상 이 주의가 아이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대화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사실 많고요. 끝으로 남편이 너무 미워요 라는 챕터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한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직장 생활에서 돌아온 남편은 온종일 뭔가를 했는데 아내는 자신이 이토록 화가 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육아에 지쳐서 퇴근한 남편한테 화를 내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도 역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 역시 아빠인 내담자분의 마음을 들어볼 때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엄마 자신도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이가 울면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게 돼요. 아무리 달래도 아이가 계속 울면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싶어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와 관련된 감정을 남편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또 깜짝 놀라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굉장히 육아와 가사 분담에 열심인 경우에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퇴근하면 집으로 껑충껑충 뛰어 들어와서 저에게 가볍게 볼 인사를 하고 아이를 향해서 우리 딸 아빠 봤다 라고 외치죠. 딸아이에게는 제대로 뽀뽀해주고 꼭 안아줘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요. 아이한테 정말 열심히 아빠 노릇을 해도 또 만족스럽지가 않고 또 서운한 거예요. 나한테는 안 그런다는 부분. 아내는 정말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말로 내 마음을 깊게 공감하는 그 부분이 정말 절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맡은 새로운 역할을 아빠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큰 감동을 받는다. 이런 아빠의 다정한 말 앞에서 모든 엄마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아빠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엄마 생활에는 활기가 돕니다. 역시 예시가 있는데, 남편분들은 정말 이거를 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내 엄마고 내가 아기라면 참 좋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반면에 또 엄마한테 핀잔을 주는 말은 역시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제가 아이 기저귀가 젖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산산 조각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부부 공동 육아, 남편과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도 그냥 남편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이 옷을 입히면서 양말을 짝짝이로 신기거나 해도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양육은 없고, 특히 아빠들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많이 안 해봐서고, 하다 보면 점점 누구든지 양질의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엄마분들이 스스로 위축되지 않아야지 부부 공동 육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전업주부인 엄마분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한 남편이 퇴근하면은 아이를 맡기거나 가사를 분담하는 게 왠지 죄책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특유의, 아빠 특유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주고 심지어 높게 평가할 부분도 굉장히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요. 하루는 아이를 아기띠에 넣더니 그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럴 엄두가 안 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그걸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벌고 나는 안 버는 상황에서 그런 남편 앞에서 자꾸 위축되는 이런 딜레마,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남편에게 화는 나면서 동시에 또 위축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런 딜레마가 펼쳐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온 돈은 우리 모두 부부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저 물건을 사면 안 돼, 내가 번 돈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만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직을 해서 일하던 시절에 제 모습을 되찾고 돈도 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정말 많은 엄마분들이 경험하고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 은밀한 이 마음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를 키우면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점점 평가절하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더 위축되고 더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몇 가지 챕터의 일부 내용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이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은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엄마들의 말이 정말 주옥같이 공감이 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든 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엄마 마음 설명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잃었던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그게 고스란히 아이에게, 남편에게, 가족 전체에게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을 경험하는 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엄마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도 사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